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 이제 오늘의 시작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교육과 또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그쵸?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원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방송을 해드리겠다가 약속했는데, 많은 녹화를 한꺼번에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이제 개사 실시를 합니다. 약간의 뒤에가 좀 썰렁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기존에 줌으로 했던 이 방송실에서 합니다. 좀 딱딱해 보이고 어색하지만 뒤에도 파란색인데 오늘 또 상의까지도 파란색이에요. 자, 잘 구분하시죠? 오늘 첫 방송으로 어머님들한테 무엇을 해드릴까 하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 이때 유호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또 이때에 어린이집을 어디를 보낼까, 유치원을 어디를 보낼까 많이 고민들 하세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 입장에서 무엇을 먼저 고려를 해야 할까, 제가 정보를 또 드리자면, 또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어떤 걸 가장 중시 여기느냐 하면, 그것을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원장님의 철학이죠. 그 원만에 갖고 있는 철학. 그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기서 포커싱을 삼고 있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육의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겠죠. 자,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는 그런 환경이겠죠. 환경.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무엇을 주로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또 먹는 것이 중요해야 된다.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특강은 무엇일까? 또 전통이 얼마나 될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어머님들은 고민을 하셔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그 원에 갖고 있는 그 원장님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는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뭐 인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정서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철학에 맞추어서 그 원장 선생님께서는 교사들을 면접을 볼 때 그 철학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이러이러한 교육관으로 내가 교육을 실시할 때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시는지, 혹시 모른다면 거기서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교육을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따지겠죠. 사실상 엄마들의 정보에 의하면 선생님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내가 10명의 교사를 뽑는다 그러면 10군데에서 새로 오는 교사가 있고요. 어떤 교사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초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경력, 사고방식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사를 본다라는 것은요, 그 원에서 어떤 철학으로 갖고 가냐에 따라서 거기서 합당하게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주장하는 그 교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분과 능력과 경험대로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원장님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사의 인성도 봐야 되고 교사의 자상한 모습도 보지만 결국은 원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인성이라고 했어요. 인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되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세한테 아직 언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구사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들 대하는 태도, 그 아이들을 갖고 대할 수 있는 표정, 우리가 무표정에서 또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훨씬 더 많은 감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철학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교사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존중하는 모습, 말하는 태도,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겠죠. 그래서 교사를 면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상담하러 가셨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같은 미용실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때 미용실을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을 파마가 중심인지 커트가 중심인지 드라이가 중심인지에 따라서 어느 미용실은 정말 커트를 잘하는 데가 있고요, 파마가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염색을 멋들어지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은 미용실이지만 특색 있고 전문가다운 모습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그 원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굉장히 주장하고 어디에 포커싱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포커싱이 여러분들의
교실의 교육관과 그 원장님의 철학에 맞춘다면 더 이상 더할 나위 좋은 게 없겠죠. 여기서 있어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품성을 바라보고 인성을 바라보고 태도를 바라보고 아이들 대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에 맞춰서 교사들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환경을 마련해 놓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그 모든 환경들이 잘 어우러져 가는지 정기적으로 그 원장님은 관찰할 수 있겠죠. 교실 내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원장님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언어를 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서 그 선생님의 철학과 나의 철학이 맞는지를 비춰볼 수 있고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미용실을 예화를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직장을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요. 그렇다지만 그 안에 내부의 모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근거리라고 해서 선택하실 건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오너의 기질이 뭐고 오너가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할 때 오너는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동료 간의 사이는 어떨까? 저서 주장하는 것은 복지일까? 그저 생산성일까? 뭔가 나한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이냐 연봉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포커싱을 맞추는 것들이 다양하듯이 여러분들이 복지를 바라볼 것이냐 근거를 여러 가지 따지듯이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아침 8시 반에 등원한다. 오후 4시까지 있는다. 그럼 무려 몇 시간이에요? 6시간, 5시간, 7시간 정도 될 때 그 아이가 단 우리가 25초의 선정 광고를 보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6시간 정도의 그 시간에 있다고 그런다면 선생님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언어, 표정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에 맞춰 나가는 것이 나하고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먼저 주장합니다. 그 강력한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전체를 다 컨트롤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나 섣불리 그 담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너가 그동안 배운 대로 경험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 선생님들 했던 것을 시연을 보여주게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갖겠죠. 자, 첫 번째는 철학이 무엇인가 면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유아예요. 유아. 우리가 언어가 수만 가지를 단어를 알지만 그 수만 가지 안에는 접속어가 있고 모든 수식어가 있고 다 있을 때 그 언어를 다 안다 할 때 애들 받아들이기 힘든 연령이에요. 3세부터 7세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뭐를 통해서 놀아요? 거기 안에 있는 물체 가지고 놉니다. 그 안에 교구든 장난감이든 그 아이는 뭘 가지고 놀까? 그러면 아이는 아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친구 만나러 간다지만 3살짜리가 친구를 의사소통할까요? 나 어제 아빠하고 놀이터 갔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랬어? 나도 놀이터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설사돼. 나 아빠랑 놀았어. 그렇게 하면 나 바나나 먹고 싶어. 자, 동문서답하는 아이들이 3세 아이들이라고 본다고 할 때는 선생님들의 그 언어 구술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은 선생님과 아이랑 소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교구를 가지고 소통하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을 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 친구는 뭐냐?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게 여기죠. 소통은 안 되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그래서 영화반의 경우는 선생님과 아이와 소통이고 교구와 아이와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화반은 영화와 영화를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거리를 소통했을 때 거리와 함께 소통했을 때 그것을 잘 모른다거나 질문할 게 있다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고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소통자가 바로 교사지요. 교사는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팁을 주기도 하고 보호자로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학에 맞추어서 그 교실 내에 세팅을 해 놓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있는가?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노는가?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 그걸 가지고 놀을 때 충분한 숫자가 되는가? 응용력이 가능한 것인가? 다양한 것인가? 애들 지루하지 않게 새롭게 계속 로테이션해서 바꿔주는가? 무엇을 가지고 노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특강을 때로는 주장을 하세요. 특강은 일주일에
한 번 잠시 30분 다녀가는 것이 전부죠. 그럼 하루에 6시간일 때 한 30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할까? 물론 먹고 간식 먹고 잠자는 시간도 있어요. 그 외에 애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질 않아요. 간식을 먹어도 어른들 같으면 단 7분이면 먹어도 될 걸 아이들은 20분 동안 먹는 아이도 있고 어떤 은 굉장히 빨리 먹어서 5분 내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차이가 5분에서 10분, 15분 차이 날 때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들은 어디에 포커싱을 가질까요? 그만큼 아이들은 그 교실 내에 있는 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볼 것이 무엇이냐? 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가? 그 가지고 노는 것이 원장님의 철학과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물론 바깥에 체험 현장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 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 그 자리에서 늘 거할 때 뭐 하고 노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 첫 번째, 원장님의 강력한 철학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해놔서 아이가 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자, 철학은 정서와 인성을 말할 수 있고요. 환경은 무엇을 빛내느냐? 그것을 따질 수 있겠죠. 그럼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을 말할 것이고 세팅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녕.